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선생님입니다. 오늘은 7단원 스스로 마무리하기 푸는 날이죠. 유튜브 영상이고요. 밑에 더보기란에 타임라인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부분을 클릭해서 시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스로 마무리하기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중앙값과 최비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중앙값은 자료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그죠? 값이 났습니다. 자료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니까 다섯 번째 수가 중앙값이 될 것 같네요. 자, 크기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1, 다음에 1이 있고요. 또 1이 있네요. 그리고 2가 2개, 3이 3개, 그리고 4가 하나 있네요. 따라서 중앙값은 다섯 번째 수 어떤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중앙값은 2가 되겠네요. 중앙값은 2가 될 것 같고요. 자, 최비값은 뭐예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값은 최비값이죠? 자료의 도수가 가장 큰 값 보니까 네. 3이 3개가 있네요. 따라서 최비값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숫자가 이제 두 자리 좀 커졌네요. 우선 크기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크기 순으로 나열해 보실까요? 자, 작은 거 보이십니까? 12 있고요. 그 다음에 13 있네요. 그 다음에 15가 있습니다. 15 있고요. 20 보이네요. 20. 그리고 25가 두 개가 보이네요. 25 두 개. 다음 뭐가 있을까요? 34, 그 다음에 46, 50, 6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자료의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수의 평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25와 25의 평균. 네, 25가 되겠네요. 따라서 1번의 중앙값은 25가 되고요. 자, 최비값은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온 값 뭐가 있나 보자. 네, 25가 두 개네요. 따라서 최비값도 25가 되겠다. 네, 이렇게 1번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갈까요? 다음은 민찬이네 반 학생들의 올해 매달리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이끄림입니다. 중앙값을 A, 최빈값을 B출할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네,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는 문제 같네요. 자, 이미 줄기와 이끌림은 크기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크기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값을 찾기 쉽습니다. 우선 몇 명이라고 했죠? 인원이 안 나왔네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명. 총 15명이네요. 15명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15명이니까 플러스 1 한 다음에 2로 나눈 8번째. 8번째 값이 중앙값이 되겠네요. 8번째 값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9네요. 그렇지만 앞에 줄기가 1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19가 되겠습니다. 단위가 있죠? 19초. 다음, 최빈값이요.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볼까요? 네, 보니까 7이 3별. 그렇죠? 나머지 2개씩입니다. 따라서 17이 최빈값이 되겠죠. 따라서 최빈값은 얼마? 17초가 되겠다. 자, 문제에서 A-B 중앙값을 A, 최빈값을 B라고 했으니까 A-B는 19-17이 되므로 정답은 얼마다? 네, 2가 된다. 문제 2번 풀이를 마쳤습니다. 자, 3번 가볼까요? 다음은 별량 10개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이미 크기 순으로 나열이 됐네요. 크기 순으로 나열이 됐고요. 중앙값이 20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중앙값이 20입니다. 자료가 8개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8을 이루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x고요. 다섯 번째 23. 이들의 평균이 중앙값이 될 겁니다. 따라서 x 플러스 23을 2로 나눈 것이 중앙값인데 그 값이 20이라고 했네요. 따라서 양변에 2를 곱하면 x 플러스 23은 2를 곱하면 40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x는 플러스 23을 이항해줘서 마이너스 23 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17, x의 값은 얼마다? 17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갈게요. 다음은 GN의 모둠 10명이 여름방학 동안 읽은 책의 수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이만큼 책을 읽었네요. 이 자료의 평균이 6번일 때 최애 빈 값을 구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 자료의 평균이 6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평균을 먼저 구해보는 게 첫 번째 일일 것 같아요. 자, 다 더해볼까요? 네, 더해볼까요? 15, 18, 23, 28, 34, 38, 47, 55. 네, x를 제외한 나머지 수의 합은 55네요. 따라서 55 플러스 x를 전체 자료인 10명을 나눈 게 평균인데요. 그게 6번이라고 했네요. 따라서 x는 얼마라고 줄까요? x는 60이기 때문에 x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x는 5라고 적어봤습니다. 문제에서는 최빈 값을 구하래요. 최빈 값 가장 많이 나온 값 찾아볼까요? 5가 하나, 둘, 셋. 그렇죠? 6 하나, 8 두 개. 아무래도 5가 최빈 값이네.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5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생 6명이 농구의 자유투를 10회 던졌을 때 성공한 횟수에 대한 편차입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네, 편차가 나왔네요. 물음에 답하시오. x의 값을 구하고요. 분산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좋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편차는 다 더하면 얼마다? 그렇죠. 0이다. 편차의 총합은 0임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편차를 더해볼까요? 2 더해볼까요? 1 더해볼까요? 0 더하면 2. 따라서 2랑 x랑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얼마다? 네,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분산을 구해달래요. 자, 분산을 구하려 했으니까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산은 여기 선생님이 열어서 이쪽에다 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다. 즉,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자, 여기 편차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편차를 전부 다 제곱하는 거죠.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좀만 더 갈까요?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아까 금방 얼마였죠? x가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전체 자료 6명으로 나눈 것이 분산이다라는 거죠. 이것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4 플러스 16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4를 6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20이고요. 22 역할자가 30이네요. 네, 30을 6으로 나눈 정답 분산 얼마? 분산은 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번 문제 4번 문제까지 5번이군요. 5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문제 6번입니다. 학생 5명이 제기차기를 했네요.
제기차기 헬스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평균이 필요하겠죠? 네,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모든 값을 다 더해서 12 더하기 13 더하기 16 플러스 19 플러스 20을 5로 나눈 게 평균이겠죠? 자, 평균 얼마예요? 25. 25, 요 둘이 더하면은 35니까 이제는 60. 80. 80을 5로 나누면 얼마죠?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평균은 16회. 네, 평균 16회를 구했습니다. 가능하죠? 자, 평균 16회 구했으면은 이제는 뭘 구해야 돼요? 편차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자. 평균을 빼주자. 됐죠? 이게 편차입니다. 자, 편차 적어볼까요? 편차를 위에서 적을게요. 네,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편차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0, 편차 3, 편차 4가 되겠죠. 자, 편차의 총합 다 더해보니까 0 맞네요. 자, 이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5개니까 5로 나누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곱해볼까요? 16 플러스 9 플러스 0 플러스 9 플러스 16을 5로 나눌 값이다. 다 더하면 25와 25야 되니까 50이 되고요. 5로 나눴습니다. 따라서 분산 얼마? 10이다. 분산은 10이네요. 이제 표준 편차는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 바로 루트 10 되고요. 표준 편차니까 단위가 있겠네요. 루트 10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니까요. 이거는 꼭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찾아달라네요. 양의 상관관계. 네, 양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x값, 두 별량 x, y에 대해서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y값도 증가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1차 함수로 본다면은 기울기가 양수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보니까 얘는 여기 이쪽 직선이니까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도 너무 흩어져 있네요. 중구난방. 이것도 상관관계가 없다. 자, 요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예, 양의 상관관계고요. 반면에 리을은 아래쪽 내려가죠.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따라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몇 번이다? 네, 디귿이 되겠군요.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일주일 동안 영철이의 컴퓨터 사용 시간은 X와 잠자는 시간 Y를 조사하여 나타냈습니다. 컴퓨터 사용 시간과 잠자는 시간에 대한 산전도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조사하시오. 컴퓨터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잠자는 시간은 왠지 줄어들 것 같네요. 그죠? 무슨 상관관계를 가질 것 같아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 같아요. 그죠? 산전도를 그리려고 했는데 숫자가 너무 커서 좀 복잡하지만 한번 보시면 찍어볼까요? 컴퓨터 80분, 잠자는 시간 8.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컴퓨터 80분, 잠시 8. 네,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컴퓨터 90분 7.5, 90분 7.5는 여기다 좀 찍고요. 100분 7.5, 100분 7.5, 115분 6.5, 115분 100, 110, 115 이렇게 되는데요. 잠을 6시간 반밖에 못 잤네요. 6.5는 이 정도 되겠죠. 여기 있네요. 다음 120, 60, 126 여기 되겠죠. 다음 125, 5.5, 125, 132고요. 125 여기 되고요. 5.5, 5.5는 여기네요. 다음 140에 5, 140에 5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산전도를 그리면 되겠고요. 보니까 무슨 상관관계 역시나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전도는 이렇게 두 별량을 여러분 좌표 평면에 순서상을 찍듯이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학생 8명이 턱걸이를 하는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이 11, 최빈값이 9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었습니다. 중앙값이 11이래요. 그죠? 턱걸이 횟수가 다른 것 같고요. 이거 지금 크기순으로 나열되어 있나요? 크기순 나열되어 있지 않나요? 자, 우선 최빈값이 9라고 중앙값은 모르겠지만 최빈값이 9라는 걸 우선 이야기해 봐야 되겠어요. 최빈값이 9니까 최소한 여기 보시니까 15가 2개고요. 9는 하나밖에 없어요. 9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빈값이 9가 되려면 9는 최소한 몇 개? 2개보다 많아야겠죠. 3개 이상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A, B, C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9가 된다는 거예요. 자, A, B, C 중 3개 중 하나는, 그러니까 2개가 무려 9가 있어야겠어요. 자, B, C를 그냥 9라고 합시다. B, C를 9라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A, B, C 값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그 3개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A, B, C 중 2개 이상, 물론 A가 9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개만 9가 되고 하나만 9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가 9가 되면 최빈값이 9와 15라고 얘기했겠죠. 자, 최소한 9는 여기 2개는 있을 거예요. 다음에 중앙값이 11이래요. 중앙값이 11. 자, 하나는 모르겠고 중앙값이라면 지금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요. 자, A 값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중앙값이 만약에 8개이기 때문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평균이거든요. 자, 이 상태로 A가 만약에 중앙값 11로 작다 칩시다. 그러면 네 번째 9와 11, 9는 여기 분명히 있고요. 11, 요거의 평균이 11은 아니죠. 맞나요? 여기하고 네 번째 A가 만약에 작다 치면은 9와 12의 평균이 중앙값이 11은 아니에요. 중앙값이 11이라면 A가 이 중에 숫자 하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네, 여기 있어야 돼요. A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만, 이 사이에 들어가서 A가 어떤 숫자가 돼야, A는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12와 10의 평균인 11이 중앙값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9보다 작으면요, 만약에 이게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가 없으면은 중앙값이 11이 되기 위해서는 A가 이쪽에 오면은 A가 이쪽에 오면은 12보다 크기 때문에 중앙값이 11이 될 수 없고요. 분명히 중앙값 11이니까 12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9가 될 수 없는 이유는 9와 12가 되면은 뭐야? 중앙값이 11이 아니라 10.5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값이 11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10을 포함하는 거죠.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이 세 가지 걸 다 맞춰가려면 9와 10 세 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9 플러스 10 정답은 얼마죠? 28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어떤 숫자인지 추측해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10번이요. 세 개의 수 A, B, C의 평균이 16, 분산이 14. 5개 수 A, B, C와 13, 19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이 5개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어진 조건 볼까요? A, B, C의 평균이 16이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10을 한번 나타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3으로 나눈 게 평균이다. 이게 16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느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양변에 3을 곱하면 48이다. 이 첫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 볼까요? 두 번째 식은 뭘 얻었냐면 분산이 14라고 했어요. 자, 분산이 14라고 했으니까 분산 구하는 식에 의해서 각각의 별량 A에서 평균 16을 빼서 제곱한 거, 편차죠? 편차를 제곱한 거 총합 B-16의 제곱 C-16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3으로 나눈 것이 분산이다. 그죠? 이 분산이 14래요. 따라서 두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식은
a-16의 제곱 플러스 b-16의 제곱 플러스 c-16의 제곱은 양변 3 곱하니까 42라는 두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는 이 두 가지 식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5개 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5개 수가 A, B, C, 13, 19래요. 자, 해볼게요. 평균을 구해보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3 플러스 19를 5개 수니까 5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아까 이미 얼마라고 했어요? 48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얘는 48이므로 48 더하기 13 더하기 19 61, 80이네요. 80을 5로 나눈 5일로 5를 엽지. 네, 평균은 16이네요. 자, 평균 구하시오. 평균 16 구했습니다. 자, 이제 분산 구해야겠죠? 분산을 구하려면은 자, 평균이 16이기 때문에 각각의 별량에다가 평균을 빼고 16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6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16 제곱에서 이번에는 5개 13에서 16 빼고 13에서 16을 뺀 거에 제곱 얼마죠? 9죠. 다음에 19에서 16을 빼면 3이니까 그 제곱도 9가 됩니다. 얘를 5로 나누는 게 분산이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네, 40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42 플러스 9 플러스 9를 5로 나누는 게 분산. 자, 18이네요. 18이니까 60 되겠네요. 따라서 분산은 얼마다? 네, 12가 된다. 평균은 16, 분산은 12. 이와 같이 문제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 B, C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A, B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식을 얻어내므로써 이 두 식을 얻어내므로써 다른 수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갈까요? 11번. 자,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문제인데요. 좀 추측을 해봐야겠죠. 추측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6개 수 9, 12, 13, 18, x, y의 중앙값과 평균이 모두 14. 아, 중앙값도 평균도 모두 14다. 이때 x, y 구하시오. 자, 단, 이런 거 중요해요. 단, x는 y보다 작다. 네, 이런 거. 수학에서 단 중요하시죠? 중요하죠? 자, 그럼 볼까? 중앙값과 평균이 모두 14라고 했으니까 우선 평균이 14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평균 9 플러스 12 플러스 13 플러스 18 플러스 x 플러스 y를 6으로 나눈 게 평균이겠네요. 자, 이 평균이 얼마라고 지금? 아, 평균이 14라고 나오죠. 이거 14가 줄였죠. 더 해볼까요? 21, 34, 52 플러스 x 플러스 y 나누기 6은 14이다. 따라서 52 플러스 x 플러스 y는 6 곱하니까 6, 4, 24, 84가 되네요. 따라서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는 84에서 51을 빼니까 32다. 평균이 14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는 32라는 사실을 얻어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추측을 해보자고요. x랑 y랑 더해서 32인데 x가 y보다 작대요. 그러면 여기 x, y가 16, 16이라는 32잖아요. 근데 작다고 그랬어요. 그쵸? 작다고 그랬으니까 x는 16보단 작아요. 그쵸? 얘는 분명히 16보다는 작을 거예요. 분명히 x는 16보다 작다는 사실을 우선은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저 수를 보니까요. 9, 12, 13, 18까지 나왔고, 자, x, y가 뭔지 모르겠지만 x는 16보다 작다고 했어요. 16보다 작으니까 18보다는 이 안쪽에 있겠죠. 그런데 중앙값이 14래요. 6개 수의 중앙값이 14래요.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평균이 14라는 거잖아요. 그럼 x가 여기 어디 있어야 될까요? x가 여기 들어가면 될까요? 13보다 작으면 될까요? 13보다 작으면요, 세 번째 수가 얘가 되고 네 번째 수가 13이 돼요.
13과 14를 얘가 작은데 중앙값이 14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앙 x는 16보다 작은 x는 13보다 작으면 안 돼. 13보다는 커야만 중앙값 14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x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럼 x는 어디 있어야 된다? 분명히 16보다 작으니까 여기 잡고 x는 요 사이에 들어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y는 어딘가 있겠죠. y는 x보다 크니까 y는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y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어도 돼. y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18보다 작은 x는 이쪽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값이 14가 되니까 13보다는 커야 돼요. 따라서 세 번째 수와 네 번째 수는 바로 13과 x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 둘, 세 번째. 그다음에 이게 네 번째가 될 수밖에 없죠. y는 x보다 크니까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가 되겠죠. 따라서 얘의 평균이 중앙값이 될 것이고 얘가 14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x는 얼마? 28이 돼야 되니까요. 15가 되겠네요. x가 15면 y는 둘이 더해서 30이라고 했으니까 y는 17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수학적 추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 수학적 사고를 증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2번.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편 차례입니다. A, B반. 자, A변 볼게요. 두 반 중에서 어느 반의 수학 성적이 더 고르냐고 물었어요. 수학 성적이 고르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네, 삼포도가 작다. 삼포도가 작다는 건 있으니까 삼포도로 분산 또는 표준편차가 작은 걸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어느 선수에 더 고르냐? 네,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바로 삼포도죠. 삼포도가 작은 게 더 성적이 고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두 반 중 어느 반이 더 성적이 고르다? 네, A반이 성적이 더 고르다. 2번. 두 반 전체 학생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전체 학생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약간의 숫자가 크니까 좀 계산기가 있어도 될 것 같고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우선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A반은 6명에 75예요. 그죠? 그러니까 총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20, 이쪽 공간을 쓸까요? 네. 자, 평균이니까 26명이 평균이 75니까 26 곱하기 75가 평균이 되겠죠? 총점 되겠죠? 자, B반은요? 24명이 있고요. 평균이 75니까 24 곱하기 75가 네, 총점이 되겠죠. 얘를 얼마로 나눈 거? A와 B의 전체 26 플러스 24. 요 전체로 나눈 것이 평균 되겠죠. 이 값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계산은 보니까 평균이 75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은 75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평균 75점이고요. 뭘 구하라고 했죠, 이번에? 네, 분산을 구했습니다. 자, 어차피 평균은 75점이라는 게 명확한 게요. 평균이 75점 명확한 게 A반도 평균 75고 B반도 평균 75니까 뭐 어차피 합치면 해도 평균 75라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분산을 구하라 했죠?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분산은요. 편차의 제곱이겠죠. 따라서 A의 지금 여기 보시면 A반의 분산은 얼마예요? A반의 분산은 표준 편차가 9니까 제곱인 81이 될 거고요. 그쵸? B반의 분산은요? 16이니까 16의 제곱인 얼마가 되겠어요? 16의 제곱인 256이 되겠나요? 네, 256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 A반과 B반의 평균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26으로 나누는 게 82라는 뜻이고요.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24로 나누는 게 256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의 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아까 얼마였죠? 81이죠. 81이 몇 개 있어요?
81이 몇 개 있습니까? 26개가 있잖아요. 26개. 81 곱하기 26. 81 곱하기 26이 A반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되는 거고요. 그죠? 반면에 B반은요.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얼마지? 256에서 얼마 곱한 건 24명이잖아. 24명 곱한 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죠. 이유는 아시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A반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분산 81에다가 자료의 개수로 곱한 26이 될 거고요. B반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256에다가 곱하기 자료의 개수 24가 되거든요. 둘이 평균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평균이 다르다 그러면은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달라요. 얘는 75를 빼고 얘는 74를 빼서 제곱한 거니까 다른 내용이 될 거지만 얘는 평균이 똑같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어차피 거기서 75를 제곱해서 똑같이 빼서 제곱한 거기 때문에 같은 결과입니다. 그 둘을 더해서 이제는 분산을 벌였으니까 전체 26 더하기 24에 50으로 나누는 게 두 반 전체 학생의 분산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 값을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네, 16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75점 같고요. 분산은 165라는 사실을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계산기 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런 계산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이 문제는 이제 평균이 같을 경우 이렇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평균이 다르면은 그렇게 이런 식으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똑같이 해서 더해서 계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마무리하기 모든 문제 풀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